오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기독 유권자들이 관심 있는 저출생과 환경 공약부터 대북 정책, 민생 정책 등을 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연합 예배와 연합 찬양제를 위해 관악구 지역의 480여 교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오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기독 유권자들이 관심 있는 저출생과 환경 공약부터 대북 정책, 민생 정책 등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 유권자가 참고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민생 정책 공약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증 정책 자금에 28조 원을 공급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10조 원으로 확대 발행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 업소 이용 시 50% 소득 공제, 지역 대학에 지역 상권 관련 학과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2배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신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를 내세웠습니다. 저출생 정책은 어떨까?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1번과 2번에 저출생 관련 공약을 지정했습니다. 이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육아휴직급여 210만 원으로 인상, 아동돌봄 민간 서비스 지원 확대, 조부모 돌봄에도 지원하는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 가정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세자녀 대출이자 무이자 감면 및 원금 전액 감면, 아동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20% 이하로 감면, 민간 돌봄 서비스 제도 강화, 초등 방과 후 학교 단계적 무상화를 제시했습니다. 두 정당 모두 민간 돌봄 서비스 부분 확대를 강조해 한국교회에서 추진 중인 교회시설 아동돌봄 법제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결혼 동거 청년의 20년간 공공임대주택 제공, 주 4일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임신 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저출산 예산 실태 파악,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권한 확대, 기업 내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개혁신당은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도입하고 출산휴가 여성에 3개월 최대 210만 원 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민의힘은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 다문화 가족 자녀 돌봄 지원 강화, 한부모 가정 육아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주 4일 또는 4.5일제 도입 지원,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 보건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 국민의힘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개기, 북한 비핵화, 한미일 안보 협력 진전, 미래 세대의 북한 실상 교육 강화, 군 장병 처우 개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공약으로는 대일 외교에서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외교, 초당적 대북 정책 마련을 통한 북한 비핵화, 지속 가능한 통일국민협약위원회,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신뢰 회복, 군 장병 처우 개선 공약이 있습니다. 기후환경 관련 공약은 어떨까?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 기후대응기금 5조 원으로 확대, 민관 합동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생활실천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소형 모듈 원전 추진, 온실가스 배출원 거래제 유상 할당 확대를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R200 시대 구현,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 2040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 한국형 IRA 제정, 농촌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중교통 월 1만 원 무제한 기후패스 도입, 203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 친환경 농업지율 50% 확대, 쌀은 100% 친환경,
화석연료 산업 초과 이윤의 50% 횡재세 도입,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 통합, 에너지 공급제 공영화 등입니다. 이번 총선 출마 후보자 가운데 기후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24.1%에 불과해 다소 아쉬움을 낳았습니다. 반면 그린벨트 상수원 고밀도 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한 후보는 196명으로 반기후 공약 개발 공약은 훨씬 많았습니다. 4.10 총선이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는 역대급 뜨거운 선거라는 등 수식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별로 초박빙 경합인 곳이 많아 한 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인의 신앙적 가치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후보자와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더 존귀하고 고귀하게 이끌 수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투표에 참여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독교인을 뽑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인을 뽑는 겁니다. 상전을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 후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공약으로 나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은 10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지정된 투표소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관악구 지역에는 480여 교회가 있는데요. 이 지역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찬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관악구 지역 안에서 올해 초 지역 내 2개의 기독교 연합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한 이후 열리는 찬양 행사여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지역교회들이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합예배와 함께 마련된 연합 찬양제를 위해서입니다. 부활절 기념연합예배에 이어 열린 찬양제에는 제1성도교회, 서울순복음교회, 예광교회, AG지구촌교회, 신림중앙교회, 아름다운교회, 월드비전교회 등 관악구 관내 교회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퉁이돌, 찬양의 심포니, 무덤에 머물러 등의 성가곡을 합창하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찬양제에 함께한 성도들은 예배하는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지역교회들의 사역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보낸 것 자체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나. 또 잘 몰랐던 교회, 또 찬양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전 뜻깊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관악구 교회의 부활절 기념 연합예배와 찬양제는 관악구 교회청년합회가 주최했습니다. 올해 초 관악구 교구협의회와 관악구 기독교 청년합회가 관교총으로 하나 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지역교회 연합 행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관악구는 관교총과 관악교구협의회 두 기관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올해 통합하여서 처음으로 부활절 연합예배와 찬양 페스티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교총은 오는 5월 관악구 지역교회 연합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이번 연합 합창제를 시작으로 올 한해 거리와 공간,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교회 연합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성시화와 부흥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교회 역할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가 모델이 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관악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교회들의 협력과 연합사역이 지역 복음화와 성시화는 물론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시인 소강석 목사 시 콘서트 꽃소리 들리는 밤이 7일 새해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소강석 시인의 봄의 왈츠, 꽃잎과 바람, 오시리 등의 시 노래와 봄, 매화벚꽃 등의 시낭송과 축하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시토크에선 문학평론가 김종회 교수가 소강석 시인의 이미지와 시 세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소강석 목사님의 시 세계에는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독교 사상이 스며들어 있다며 문학의 궁극적인 목표일지도 모를 위로와 북돋움의 힘이 있다고 평했습니다. 소강석 시인은 너라는 꽃을 찾아가며 끊임없이 시를 쓰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시인 소강석 목사의 감성 북 콘서트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가 큰 호응을 얻은 후 앵콜 콘서트의 요청이 쇄도했고 이날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한 소강석 시인은 윤동주 문학상과 천상병 귀천 문학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태동한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할 제21회 정기총회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오산리 취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개최합니다. UPCA 김윤식 총회장은 우리 교단은 문화권을 초월한 글로벌 공동체로 복음 안에서 연합과 일치의 정신으로 모인 복음 협력 공동체라며 한국교회에 알리고자 정기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황희춘 증경총회장과 김영빈 부총회장이 인사와 교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2004년 3월 미국 LA에서 태동한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는 현재 미국 뉴저지에 교단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북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의 총 26개 노회와 560여 개 교회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한국교회 생태정의 4기 아카데미를 지난 8일 개강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 현실을 돌아보며 창조 세계의 기후위기 현실, 생태적 전환을 위한 생명신학 등 3가지 주제별로 12강좌를 진행합니다. 또 생태위기에 대한 질의응답과 심층 토론 강의 등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 생태정의 아카데미는 오는 10월 28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병행하며 강좌의 70% 이상을 이수해야 수료증 발급과 장학 특전이 주어집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생명의 전화가 오는 21일까지 자살 예방 캠페인 함께 고워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5월 3일부터 19일까지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률 수치에 기인한 7.2km를 걷고 전국 초중고 대학교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은 후 청소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됩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약 700명을 대상으로 한 태아 생명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후보자 700명 가운데 단 6명만 설문에 응답했다며 낙태 정책의 답을 외면하는 분위기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태아 생명에 무심하거나 논란이 있는 정책에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해변에서 200여 명이 단체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현지 매체는 부활절에 클리어워터 비치에서 미국인 약 4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세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배를 주최한 기독교 단체 코어그룹은 올여름 다른 해변에서도 세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월간지 기독교 출판 소식 복간호 발행을 기념해 독후감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참여 희망자들은 유튜버 박위가 쓴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을 읽고 에세이 형식으로 소감을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현 시대는 나라와 민족, 지역을 위한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에서는 특별한 기도회가 진행됐는데요. 양림 선교동산에서 열린 나라사랑 기독포럼 특별 기도회 현장을 이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광주에 위치한 양림 선교동산에서는 나라사랑 기도포럼의 빛골 광주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기는 850여 명의
순교자님들 기념하는 기념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며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자, 그런 측면에서 특별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함께 이 동산에 와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에서 광교협 대표회장 정태영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십자가를 들고 선교동산을 행진하며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따랐습니다. 광주의 변방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서 선교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근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매년 이곳에 와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갖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회중들은 이 나라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광주 지도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순수한 기도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1회씩 기도할 때 200~300명이 모여서 정말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특히 광주를 위해 기도하는 나라사랑 기도포럼. 나라사랑 기도포럼을 통해 이 나라와 지역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회복과 발전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CTS 세계선교협의회 총재로 예정교회 이옥화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의 설교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CTS 세계선교협의회 이옥화 총재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한국교회와 CTS 선교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결같이 영혼 살리는 일에 많은 분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품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CTS와 함께 하면서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에 무릎으로 가면서. 이옥화 총재는 생명샘 수양관 원장,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 CTS 남부방송 운영이사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매년 오산리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를 개최하며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협의회 제8대 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합성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최로 진행된 이번 예배에서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이사장 이종승 목사는 구동태 감독님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순종을 하셨다며 우리도 그 순종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독협의회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구동태 감독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언제나 복된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념패를 전달하고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 주최한 학교 기도 모임 세우기 운동 웨이크업 목포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목포 지역 청소년과 청년 500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는 리바이츠란 새 이름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레위 지파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이어 말씀을 선포한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 최세롬 목사는 교회여 일어나라란 제목으로 참석한 청년들에게 교회에서만이 아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하며 이단의 포교 활동이 갈수록 심해지는 캠퍼스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39주년을 맞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디딘 인천에서 기념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에서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는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하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 나아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인천 지역의 성시화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 문화 기념 사업회는 포럼과 기념 예배, 순례길 등 두 선교사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기념 사업과 역사 문화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주 청석교회는 7일 교회 창립 31주년을 기념해 송솔나무 초청 새생명 행복축제를 열었습니다.
31주년 기념예배에서 청석교회 우두영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며 주님을 만나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플루티스트 송솔나무는 홈타운, 약속 등의 연주를 펼치고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케이크를 커팅하며 신앙을 결단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은 나의 삶에 소중하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환경은 내 생명에 소중하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도 환경은 소중합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체들이 공유하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우리는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환경에 대한 무관심은 말만 하고 염려와 걱정만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설마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니함으로 나타납니다. 환경운동이란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연, 그 자연 가운데 생명체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물, 공기, 토양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은 지난 2003년을 세계 물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물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요소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내로 그 비율이 세계 인구의 3분의 2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 매년 500만 명 이상이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유아 사망의 60% 이상은 물과 관련된 각종 질병 때문에 발생합니다. 물이 사라지면 농작물과 목초지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들은 폐사합니다. 당연히 물이 부족하면 기아가 찾아옵니다. 우리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물을 아끼지 않는다면 세계 곳곳에 있는 어린이들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우리가 살기 위하여 다른 생명체들을 죽이는 이기적인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셔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궁창에는 하늘과 바다에 물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물은 낮에 태양으로부터 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지구의 전체적인 기온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물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드는 소중한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물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환경이 파괴됩니다. 가까이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무관심 때문에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한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환경운동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에 관심하고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CTS 환경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틀 동안 진행한 사전투표에 유권자 약 1,385만 명이 참여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31.28%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율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정당에 유리하다는 정치권의 통설을 적용해 계산한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결집으로 해석하면서 양측 모두 자신의 진영이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5년 새 24%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무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과 비교해 24.1% 줄어든 2억 370만 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4대 부문인 전환과 산업, 건물, 수송에서 2022년보다 약 1,727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추가로 감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법무부가 신분을 속이고 귀화한 알바니아인 범죄자를 알바니아로 송환했습니다. 범죄자는 알바니아에서 강도 살인죄로 체포돼 복역하다 폭동을 틈타 탈옥한 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우리나라로 도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알바니아인 범죄자를 알바니아와 긴밀히 협력해 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한 후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전국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1인당 불법 스팸 수신량은 월 평균 13.49통으로 상반기보다 4통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 스미싱 등 불법 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도적, 기술적 노력을 통해 불법 스팸 감축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한강 역사 탐방을 운영합니다. 한강 역사 탐방은 2012년 시작한 도보 탐방 프로그램으로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역사 속 한강의 나루터와 명승지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강 역사 탐방은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루에 2번 진행하며 올해는 마포 나루길을 신설해 총 15개 코스로 운영됩니다. 농촌진흥청이 고랭지 작물에 피해를 주는 반쪽 시드름병을 미생물 퇴비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농진청은 지난해 고랭지 감자와 배추 농가에서 미생물 퇴비의 반쪽 시드름병 방제 효과를 시험한 결과 병 발생이 최대 7일 지연됐으며 발생 면적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올해도 강원도 강릉과 태백 등 5개 지역의 감자와 배추밭에서 현장 연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이 봄철 졸음운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4월부터 기온이 상승하고 외부 활동과 고속도로 이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졸음운전을 비롯한 나들이철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며 운전 중에 졸음을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 등에서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산림청이 2023년 봄철 동시다발 산불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23년 봄철 동시다발 산불 백서에는 지난해 4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 발생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역의 산불 대응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산림청은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가 산불 예방에 가장 중요한 때라며 국민 모두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